제가 물건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너 어떻게 들어갔죠? 열어주나요? 열어줄까요, 여러분들? 조금 보이지만 한강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부엌 거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메인 뷰고 여기는 이제 중랑천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저희 행꿈사에서 1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 경매 기초반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윌쌤을 모시고 윌쌤께서 이제 물건을 검색하시다가 법적으로 좀 복잡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수강생들, 그 기초반 수강생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시자고 특강을 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꿈사에서 경매 기초반을 담당하고 있는 윌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뭐 경매를 이제 전문으로 이제 가르치고 계시기도 하지만 원래 전공은 그 입지였지 않습니까? 아파트의 입지, 어디 지역적인 입지 이런 거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 못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어떤 물건인가요? 오늘 공부하실 게?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물건을 한번 보여드리고 숙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들고 온 물건이 요즘 가장 핫한 성동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서울숲 더샵이라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2023 타경 600번 물건입니다. 지금 3차까지 진행되다가 매각이 한번 됐습니다. 근데 한 분이 입찰하셨고 불허가를 받고 현재 다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다음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13억 6천부터 시작하는군요.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지금 감정가로는 약 21억 원이고요. 또 현장 조사까지 해봤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동일한 타입의 층도 거의 비슷한 매물이 22억 원에 나와 있고요. 21억까지는 내고해 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서울권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상승의 불꽃을 피우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상승세가 이어질지 장담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2년여 동안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당시에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축적이 됐겠죠. 원래 당시에 2년 전에 이제 한번 불꽃을 확 태운 다음에 끝을 냈어야 되는 게 사이클의 흐름상 맞는데 그 2년 동안 축적된 에너지들이 어떻게 발산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당분간 한번 이렇게 뭐 올해 말까지든가 내년 초까지든가 한번 붐이 일어난 다음에 끝날 것인가, 그러니까 상승장이 끝나는 거겠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이어질 것인가 이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22억짜리가 한 25억, 6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뭐가 문제일까요, 법적으로는? 일단 저희 행꿈사 옥션에서 제공되는 임차인 현황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요. 임차인분의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는 지금 미상인 상황입니다. 특수물건 틱한 그런 그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특수물건을 볼 때에 아니면 권리분설할 때 기본적인 거는 매각물건 명세서로 보자. 이게 이제 제가 가르치는 지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이렇게 임차인 박정은 씨 아까 말씀하신 임차인이 있고 근데 또 특이하게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권리신고를 한 거는 임차인은 권리신고 안 했죠. 권리신고 안 했다는 거는 이제 배당 요구도 안 했다는 그런 얘기고 권리신고를 오히려 서울보증보험이 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 6천이고 전입신고 이렇게 확정일자, 배당 요구 일자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비고란에 보면 임차인 박모모 씨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질권 양수인으로서 질권 설정 금액은 3억 6천만 원이다.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질권 나오고 질권 양수인 나오고 보통의 이제 그런 임대차랑은 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네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봤더니 원래는 이게 보통 공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그게 뭐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3번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했나 보네요. 보증금은 아까 3억 6천으로 오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보증금은 7억 5천이고 그죠? 이렇게 전입일자, 확정일자 다 받았고 질권의 양수인에게 이제 아까 질권 양수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거 배당 후에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이런 물건은 초보부는 일단 접근은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저희가 경매인으로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풀어볼 숙제로 이 물건을 변호사님과 한번 추리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따 일견 딱 봤을 때에도 야, 이거 일반적인 초보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겠다. 물론 이제 그냥 뭐 경매 좀 하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보증금이 7억 5천이고 3억 6천에서 배당 요구를 했고 확정일자가 빠르니까 그러면 뭐 3억 6천 다 배당 받고 나머지 금액 떠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거 진짜로 어려운 물건입니다. 결론적으로야 뭐 결론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어떤지 법적으로 하나 둘씩 추리가 아니라 이거는 꼼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통 한 초보, 중수까지는 이거 그냥 보증금 총 7억 5천에서 3억 6천은 먼저 우선 배당되니까 차익만 내가 떠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의 임차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뭐 승계했거나 여기서 이제 질권 양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타인 박某某씨는 자 보십시오.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를 안 했고 보증금이 아까 7억 5천이었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아까 이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는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배당을 받나요? 네, 맞습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등기부를 보시면 임차권 등기 설정 날짜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전이라면요? 이전이라면은 자동으로 배당이 됩니다.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만약에 가압류가 돼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라고 하게 되면 가압류권자나 근저당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줍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겠다는 의지로 임차권을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자동 배당을 해주죠. 보통 상식적으로도 이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이제 계약 만료일이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 보통 임차권 등기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왜냐면 이사를 또 가셔야 되는데 대항력 유지하셔야 되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신다는 거는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길 희망하고 또 이사 가길 희망하신다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사람은 경매 개시 결정 전에는 이제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할 때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임차권 등기가 버젓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배당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배당을 해줘도 상관없겠구나 싶지만,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권자가 셋 다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임차권 등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매 법원으로서는요. 그러기 때문에 배당 요구가 필요한 거죠. 지금 요약본으로 빠르게 보여드리면 갑구에 이제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3년 3월 7일에 설정돼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은 7월 19일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후에 설정을 했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해야만 법원에서 알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야만 배당을 받은데 지금 배당 요구를 안 한 거로 나와 있죠, 여기. 이렇게 되면 7억 5천을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서울보증보험과 관련된 뭐 질권 양수인이니 뭐니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임차인의 배당 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이 질권을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대출을 해서 전세 계약을 하시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대출을 일으키고 그 금액을 이제 채권자는 보장을 받기 위해서 담보로 질권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위 뭐 SGI 서울보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곳에서 질권을 3억 6천만 원어치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질권은 보통 이제 저당권처럼 이렇게 120% 채권 최고로 설정하니까 실제로 이제 설정한 금액은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전자금 대출을 받을 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그 담보로 이제 질권을 설정을 하죠. 근데 은행은 나중에 이제 임차인이 대출금을 안 갚아주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담보로 잡은 이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절차가 복잡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줄 때에 나중에 임차인이 안 갚으면 니네 보증보험회사에서 니네가 대신 갚아줘라. 예, 이런 형식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을 쓰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여기 질권 양수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양수를 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최초에 이제 질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양수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주고 질권을 설정받았지만 그거를 보증보험 회사에서 대신 이제 그 대출금을 갚아주면서 양수를 받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나왔죠. 그러면 대출 애초에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때 최초의 대출금은 3억이었겠구나. 그래서 120% 설정해서 3억 6천이고 그거를 SGI에서 대신 은행에 대출을 갚아주고 그러면서 고칠권을 양도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경매가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를 이렇게 그 질권에 기해서 했구나.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금의 일부라도 이렇게 양도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거를 임차인의 배당 요구로 보고 그래서 임차인한테 배당될 거를 서울보증한테 배당해주고 그 금액 차감된 만큼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쟁점이죠, 이게. 네. 예, 어떠신가요? 처음 얼핏 봤을 때는 네. 저도 이거 우선 변제권으로 이 해당 3억 원의 금액이 먼저 빠지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질권으로 지금 양수를 받은 상황인데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양도받은 거와는 저는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그 임대차 보호법에는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양도받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렇게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보증을 서거나 아니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데서 보증을 서줄 때에 그럴 때 이제 담보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습니다. 근데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만약에 이렇게 양도를 받아서 그 승계 규정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를 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배당 요구를 했다.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거로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질권이란 말입니다. 예. 그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이 아니라 질권을 설정받는 민법상의 규정으로 그런 형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과연 이거를 임차인의 배당 요구로 볼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임차인의 배당 요구로 볼 수 없다면 그러면 임차인도 아까 배당 요구를 안 했죠. 서울보증보험은 배당 요구를 했지만 임차인의 배당 요구를 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3억 6천에서 차감한 금액이 아니라 7억 5천만 원을 떠안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지금. 그러면 이게 아까 처음 접근하신 분의 전리 분석과 전혀 양상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4억 원의 손실이 있는가 수익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형식, 그래서 이거 질권 양수인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으로 배당 요구를 했다. 이게 만약에 비고란에 기재가 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임차인의 배당 요구로 봐서 배당을 받을지 말지를 검토를 해보고 받는다고 한다 그러면 대항력 인수하는 금액에서 차감되니까 낙찰자가 또 하나 작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질권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민법에도 질권자는 질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한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이 저당권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경매를 넣어서 이렇게 뭐 환수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질권은 이렇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거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 그런 내용은 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의 규정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으면 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은 민법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임대인한테 직접 그렇지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뭐 대신 행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참 재밌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는 보십시오. 이렇게 질권의 양수인에게 일단은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다고 봐서 양수를 하고 배당을 해주고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된다. 기재는 돼 있지만
집행관들이 잘못 법리를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니까. 그죠? 네. 예. 이렇게 되면 아까 같이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을 만약에 하면 만약에 7억을 다 떠안게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도 한 번 더 매각 불허가를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또 이거에 낙찰 받아도. 예. 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건데 3억 6천만 원을 배당을 다 해주고 그래서 3억 6천만 원만큼은 안 떠안게 된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남들은 다 이제 7억 5천만 원을 떠안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물건 하나를 가지고 7억 5천을 다 떠안는 건가 아니면 3억 6천만 원을 뺀 금액 나머지 4억 얼마만 떠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느냐 못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수익이 왔다 갔다 하겠죠. 보면 볼수록 예, 이게 예. 참 흥미롭고 매력적인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부동산의 상승기 여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 25억까지 갈 수 있다고 치고 다시 들 때에 만약에 이제 13억 6천에서 누군가가 한 14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억 이상의 차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이제 7억을 다 떠안게 되면 수익은 3억으로 줄어들겠지만 7억을 한 푼도 안 떠안게 된 경우 혹은 아까 말씀드린 3억 6천은 안 떠안고 나머지 금액 3억 9천만 원 정도만 떠안는다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 수익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네. 역시 이제 경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보증보험의 이 질권 양수인으로서 이 배당 요구한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하겠다. 서울보증보험은 질권 양수인에 불과하고 채권을 양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지 못한다라는 전자에 쓴다 그러면 배당 요구 효력이 없겠죠. 네. 그러면 7억 5천을 다 떠안게 되는 거고 어떤 법리든 간에 만약에 이거를 3억 6천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여기서 지금 뭐 배당 후 양수인에게 배당해준다 뭐 이런 취지로 했지만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네. 예. 배당 이의 소송을 누군가 걸어올 수도 있겠죠. 배당 이의 소송을 통해서 적절한 논리만 구성해낼 수 있다면 또 이게 수익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우리 윌쌤께서 가르치는 수강생들에게 이제 가장 안전하게 이걸 입찰을 하게 하려면 당연히 7억 5천만 원을 떠안는 수준에서 그리고 그거는 떠안아도 뭐 수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일반 물건으로서 마진이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5천만 원 정도는 뭐 최소한 마진을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금액보다 낮게 낙찰 받은 다음에 한 번쯤은 그 배당 이의 소송의 결과를 한번 지켜보거나 어떻게 배당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는 거. 예, 적극적으로 법리만 정리가 돼 있다면 배당 이의 소송을 적극적으로 한번 같이 서울보증보험을 도와서 한번 진행해 볼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이렇다 치고 이제 우리 윌쌤의 전공이죠. 윌쌤은 경매도 잘하시고 이렇게 입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다 보니까 윌쌤에게 강의를 들으면 진짜로 뭐 두 가지 일타쌍피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무리 한번 입지로 한번 입지 분석을 통해서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제가 주말에 시간 내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임장 다녀온 내용을 토대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물건이 바로 서울숲 더샵입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찍으니까 웅장했고요. 1층에는 이제 투썸플레이스가 영업 중이었습니다. 제가 물건 안에도 들어갔습니다. 너 어떻게 들어갔죠? 열어주나요? 열어줄까요, 여러분들? 같은 동에 같은 호라인입니다. 근데 거의 층이 비슷한 물건이 있어서 제가 직접 공인중개사님 통해서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중랑천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랑천이고요. 아주 조금 보이지만 한강도 얼핏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부엌 거실이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 메인 뷰고 여기는 이제 중랑천이 보입니다. 거실에서 보시면 이렇게 작은 방에서도 있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는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좀 깔끔하게 보이는데 좀 약간 누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지금 같은 타입이고 거의 층도 비슷한 물건입니다. 이게 지금 22억에 나와 있고요. 1억까지 깎아주신다고 한 이유가 인테리어 비용을 한 1억 정도 깎아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성동구는 이제 한강 북쪽에 위치하고요. 딱 봐도 입지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게 느껴지죠. 바로 강 건너편에 강남구가 있고요. 이제 서쪽으로는 그 유명한 용산구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경매 물건이 있는 곳은 행당동이고요.
이 한양대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게다가 이 천지개벽 중인 왕십리역과도 도보로 한 5분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동구에서 널리 알려진 곳이 이 한남동에 딱 붙어 있는 이 옥수동과 금호동이고요. 그래서 뭐 옥수동은 예전부터 뒷구정동이라고 해서 이제 압구정 이제 건너편에 위치하고, 성동구에서 단연코 이제 제일 요즘 핫한 곳은 성수동입니다. 성수동 이쪽이 일가인데, 여기 이제 들으시면 다들 아실만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라든지 쪽에 이제 트리마제,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 등 이제 굉장히 유명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당 가격이 최소 1억 1000에서 1억 4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동구에선 이 성수동이 지금 가장 비싸고요. 저희 경매 물건지가 있는 행당동은 성동구에서 한 중간대 가격입니다. 평당 매매 시세가 약 4,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왕십리역에는 현재 4개의 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2호선, 5호선, 그리고 이 경의중앙선, 요거는 이제 수인분당선입니다. 향후에 동북선이라는 경전철의 시작점이 이 왕십리역이고요. 게다가 GTX-C까지 나중에 개통이 되면 6개 역이 정차하는 핵사 역세권이 됩니다. 이 왕십리역을 도보로 한 5분 정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경매 물건의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미래 가치, 현재 가치 다 좋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중랑천 건너가지고 바로 길을 건너면 다음번 사이클 때의 재건축의 완전 핵심이겠죠. 요 현대 1, 2차부터 해가지고 한양 1차부터 쫙 요 근방에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을 텐데, 그 건너편에 바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가치 상승이 꽤 예상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옛날에 여기 이제 공장도 있었었고, 네, 맞습니다. 삼표 레미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성수문화예술마당으로 이제 바뀌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깨알 TMI인데요. 여기 보시면 서울숲인데, 저희 정 변호사님이 BTS 팬이지 않습니까? 제이홉 군의 숲이 있습니다. 오늘 뭐 좀 되게 어려운 공부를 했지만 이런 공부를 해야만 수익이 난다는 거, 이건 분명하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밀쌤과 함께 또 아주 재미있는 특수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